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장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별거 없으시죠? 예, 저도 건강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 상황, 주변에 뭐 확진자가 있었냐, 동선이 겹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참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천주교가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추가 확진자가 115명이 더해져서 지금 현재 1261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일부 이제 공천 지역을 확정을 했는데 노원갑에는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광진갑에 김병민 경희대 개공고수, 도봉갑에는 김재섭 같이 오름 대표를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또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게 숨통을 좀 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무 말 소잔치 같은 코너가 있어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진짜 우울합니다 정말. 예. 요즘 같은 시국에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걸 소개하면서 안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도 또 기대합니다. 여기 우리 작가분이 막말 잡아내는 스나이퍼라고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제가요? 해놨어요. 예. 막말 스나이퍼 맞습니까? 아니 제가 굳이 저격하지 않아도 예. 이분들은 끊임없이 아무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어떤 후보들이 올라왔는지 아무 말 한번 후보들부터 보시죠. 첫 번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예. 코로나 20이라고 말을 한 거죠. 말을 하진 않으셨고 이 예. 방명록에다가 코로나19를 잘못 기재하셨죠. 그렇군요. 코로나19인데 20으로 적었다. 한간에는 갤럭시 S20 출시 기념이다. 이런 설이 돌기도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 후보 한번 볼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의 슈퍼전자파. 슈퍼전자파. 저게 뭐냐면 그렇군요. 예. 23일 날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슈퍼 전파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셨나 본데 이게 피켓의 글씨를 틀렸어요. 그렇군요. 슈퍼 전자파다.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저거를 슈퍼 전파자로 읽었어요. 적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앞뒤 말 바꿔놔도 막 다 이제 읽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듯했어. 뭐가 저게 막말이지, 뭐가 틀렸지 막 혼자 보고 있었는데 저거를 사진으로 보시면 확 와닿는데 저는 그렇군요. 그게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네티즌들이 이게 좀 조롱하려고 장난쳤구나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실사였다는 걸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저런 거 비슷한 게 노병 네이버 다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래 네버 다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홍익표 민주당 전 대변인이죠. 오늘 사퇴를 하셨는데 어제 말 실수를 하셨죠. 그 대구를 봉쇄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뒤에 해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사실은 사람의 이동을 봉쇄하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그런 조치였는데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어제 하루 아주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대변인의 말실수도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때십 공격을 들어왔어요. 그 야당에서 사실 그 굉장히 좀 소모적인 그 정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좀 과도한 저걸 좀 어떤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이야기도 있어서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아무 말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은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저희 아무 말 소잔치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번 안철수, 2번 김진태, 3번 홍익표 투표를 게시판에 해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에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안철수 일단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시죠.
예. 지금 현충원에 간 거죠? 저게 맞습니다. 지금? 예, 현충원에 가서 굉장히 근엄하게 진지한 예. 코로나 20. 이제 틀린 걸 발견하시고 예, 새로 예. 작성하셨어요. 나중에 또 새로 작성했어요. 예, 20을. 예.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지우고 19라고 고친 건 아닌 건가요? 그건 지난달에 그렇게 하셨고. 지난달에 그렇게 했고. 예, 그게 좀 보기 안 좋았는지 예, 예. 이번에는 새로 쓰셨는데 예. 그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방명록을 많이 쓰잖아요. 행사에 예, 예.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명록을 쓸 때 뒤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이제 따라 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좀 긴장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럴게요. 사실 그리고 뭐 이거를 저도 악필이라서 뭐 이렇게 평하기는 그런데 글씨체가 딱히 예쁘진 않아요. 예. 소위 뭐 초딩체다 이렇게 초딩체. 하는데 뭐 글씨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평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예. 대표님이 방명록 관련해서 이런 구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번이, 있었네요. 예, 처음이 전에도? 아니시고요. 예. 지난달에도 현충원에 갔는데 이분 왜 자꾸 이렇게 현충원 가시는지 현충원만 모르겠어요. 가면 긴장을 하시나? 왜 예. 그럴까요? 예. 지난달에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예. 대한민굴이라고 쓰셨어요. 대한민굴. 네, 그래서 이제 찍찍 긋고 이제 국이라고 고쳐 쓰시고 예. 또 굳건 희를 예. 굳건 이로 이제 맞춤법을 또 틀리셨어요. 그래서 국건이.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는 또 그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또 방명록을 예. 쓰셨는데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깊이를 예. 깊희라고 또 깊이. 맞춤법을 틀려 쓰시기도 했고요. 예. 또 2012년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 발음이 이제 그 받침이 미음 비읍이잖아요. 예. 미음으로 쓰셨어요. 꿈꿉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분은 방명록 앞에만 가면 그러게요.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안 대표가 나는 좀 방명록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정치 신인 시절에 그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 어딜 가든 다 방명록이 있더라. 예. 내가 그 굉장히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일찍 배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워드 했어요. 프로세서로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일찍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이 오탈자가 이제 예. 그 검수가 되잖아요. 자동 뭐 이렇게 교정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빨간 줄도 이렇게 그어져요. 틀리면은. 그래서 송글 씨에 그랬군요. 상당히 약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옛날에 미국의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 굉장히 맞춤법을 많이 틀리고 연설을 스피치를 할 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틀려서 굉장히 좀 조롱을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문법이 안 맞는다 그래서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그게 좀 특정하게 약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방명록을 그냥 안 쓰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현충원 예. 가서 이제 뭐 참배하시고 발언 한마디 하시고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그 무서운 방명록 앞에 가서 왜 저렇게 그 고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20이라고 썼잖아요. 네. 코로나 20이라고 써서 예전에 저분이 이제 그 백신을 만들었어요. 바이러스 전문가죠. 백신을. 네. 근데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1.9에서 그렇죠, 2.0, 그렇죠. 뭐 2.1. 그래서 혹시 그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자체 업데이트를 지금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러네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점 하나 찍었으면 살짝 좀 간지는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지가 났을 2.0. 텐데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간지가 그렇죠. 사실은 뭐 멋이 났을 것 같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정치를 하고 싶은 분이시니까. 예. 정치인들이 좀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뭐 공격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비판. 오늘 제가 그 네이버 그 검색창에 안철수라는 이름을 쳐봤더니 연관 검색어가 코로나 20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안철수 코로나 20.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다른 걸로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보시죠. 다음은 김진태. 네. 김진태 의원이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 슈퍼 전자파는 문정권이다. 경계를 심각 단계로. 저 표정이 굉장히 저 심각한 표정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슈퍼 전자파. 예.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감성이에요. 그렇네요.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은 슈퍼 전자파다. 슈퍼 전자파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한 설명은 사실 사진만 보시면은 이게 참 설명하기도 민망한데. 저게 처음에는 저걸 저렇게 잘못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 이상을 느끼고 저걸 이제 수정을 했어요. 다시 이제 했네요. 그 제대로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고쳐서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아까 그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좀 딱한 게 뭐냐면 이게 기자회견을 하고 뭐 현충원을 방문하고 본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충원 가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이제 아주 강한 목소리로 비판 한번 해보겠다. 이게 준비된 것들이 있었고 저 추운 날 저 청와대 앞에서 저 수행원까지 대동하고 나서 저희 가서 이제 뭐 아주 그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는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 때문에 메시지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 김진태 의원이 저 기자회견 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자파만 남았군요. 그래서 전자파만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20하고 전자파만 저희 떠다니는데. 코로나 20 전자파. 전자파를 막으려면은 선인장이라도 앞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슨 옥장판 이런 것도. 옥장판. 그거 팔라고 오셨나? 아무튼 이게 제가 김진태 의원을 대신해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신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 다녀온 내국인은 격리되는데 중국인은 거리를 활보한다. 이제 방학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 7만 명이 이제 본격 입국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분은 이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결과적으로 좀 그 따져보면 지금 한국에 중국인 감염자가 6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이 맞고,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분들이고, 2명은 한국인에게 이제 그 전파가 된 분들이에요. 중국인인데 한국인한테 감염이 된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에게 감염된 분들이 케이스고, 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뭐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엄청 늘어났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얼마나 실효가 있었을지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 뭐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 뭐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회의원이 저렇게 그 과격하게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저런 정치 선전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저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그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은 전파자를 전자파로 쓴 거는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할 부분들은 지금 공포 마케팅을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 봉쇄 발언. 그렇습니다. 어제 뭐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어제 그 뭐 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한번 보고서 저희가 뭐 얘기를 해보죠.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봉쇄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와 완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게 이제 어제 청와대 그 당정청 회의를 거치고 나서 홍익표 대변인이 그걸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저런 말실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요약하자면 그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뭐 봉쇄하겠다는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이 그 브리핑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읽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봉쇄라는 단어를 들은 현장의 기자가 되물었잖아요. 예. 봉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물었는데 뭐 이동에 관해서 행정력을 뭐 그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살짝 좀 뭉개고 넘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 좀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곧바로 이제 코로나 대구 봉쇄라는 키워드가 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사실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별게 아니라고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저 발언만 딱 접했던 시민들, 대구 특히 TK 지방의 시민들은 마치 좀 뭐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바리케이트 치고 이런 봉쇄를 연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또 우한시,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봉쇄를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그렇죠. 못하게 실제 그런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봉쇄하면은 그게 이제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뭐 정부 측에서는 뭐 그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 그 홍 대변인은 사실 이전에도 이런저런 좀 구설에 올랐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 2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0대가 반공 교육의 세뇌를 당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바른미래당을 미니 정당이다, 영향력도 별로 없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좀 발언을 해서 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이 지금 뭐 좀 들끓었어요. 네. 들끓어서 사퇴를 했고, 또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를 어쨌든 뭐 말실수가 어느 정도 있었고 오해하게 했지만은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맞습니다. 뭐 이용한 또 뭐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뭐 이때다 싶어서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 아주 거센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중국에는 빗장 활짝 열어주면서 맞아요. 대구 봉쇄라니 뭐 이런 식의 그 타이틀들이 언론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보니까 정부 봉쇄 거론, 중국 안 맞고 대구 막나, 끓는 민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 대변인의 저 말실수가 이제 어떤 혼란을 유발했다고 하면 이런 야당이나 그 보수 언론의 이런 공세는 국민들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본인들도 잘 알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게 충분히 해명이 됐으면 그 사실을 보도를 하고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 진정시키고 좀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본인들도 몰랐다는 듯이 대구 봉쇄하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식의 그 워딩을 뽑아서 보도를 한다는 건 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만일 수도 있고, 좀 언론들도 자기들 당파성을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분히 읽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 감정을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뭐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뭐 실수라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죠. 이때다 싶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대구 봉쇄라니, 대구 시민 다 죽일 뭐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보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노회찬 의원의 어록 중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맞는 놈이 뒤돌면 그만 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그 어제 그 대변인이 그런 본인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거를 시인하고 이제 물러났고, 대통령도 뭐 당일날 2차례나 그 해명을 했으면 이거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어떤 이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는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혼란을 좀 잠재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했으면 좀 이런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좀 중단하는 게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모든 역량은 어찌됐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산을 막는 데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번 안철수, 2번 김진태, 3번 홍익표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1등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매주 목요일에 뭐 방송국에 가서 진행을 해요. 네.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번 주는 방송을 못 하겠다. 아, 왜? 그러니까 녹화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방송국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확진자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방송국의 촬영 감독 여러분이 거기 가서 밥을 먹어서 지금 자가격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분들이 없대요, 지금. 이번 주는 촬영을 못해서 당분간은 이번 주는 못하고 넘어가자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게 진짜 일상이더라고요.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격리되고 막 이런 게 지인분들이 막 격리가 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들더라고요. 주변에 직장인분들도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한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자분들도 그 자기 회사에서 출입 금지를 당했다. 회사에 예.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국회 그 출입했던 기자들 특히 네. 그 야당 쪽 미래통합당 취재하던 기자들은 지금 야 너 회사 들어오지 마.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맞아요. 집에서 지금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몇몇 그 언론사들은 네. 만에 하나 이게 확진자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폐쇄가 되면은 어떻게 특히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윤정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할 정도로 이게 약간 공포가 지금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송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만약에 방송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원격으로 뭐 해야죠. 집에 카메라 갖다 놓고. 그러게요. 네. 어떻게 다들 그러면 유튜브 방송합니까? 집에다가 해가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는 어쩌면 아무 말 소잔치도 예. 또 이제 원격으로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댓글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민님이 3번은 왜요? 대구 봉쇄가 아니라 바이러스 봉쇄라는 건데 뭐예요? 악의적으로 하시죠. 김준일 씨 실망이에요. 대구 봉쇄라는 말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 해명하시죠. 악의적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뭐 홍익표 대변인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의무고 특히 집권 여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것이고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거기 부연을 드리자면 봉쇄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그 봉쇄라는 그 의미에 대한 그 해석을 잘 전달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 대변인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건데 이게 그렇죠. 의료적인 개념의 봉쇄라는 그 따옴표 친 그 의미였는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전달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브리핑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게 저는 패착이지 않았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충분히 이런 그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혼란을 야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정청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이기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됩니다. 자료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서는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이제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 자료가 거기서 나온 자료들은 어쨌든 뭐 의료진들이나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건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숙지를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대변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과 당정을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혼란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를 봉쇄가 그런 뭐 대구 봉쇄를 한 그런 거다라고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실수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한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떤 게 오늘은 1등 할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 전자파의 충격에서 전자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인장을 일단 갖다 놔야 됩니다.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선인장이 그래요? 전자파 못 막는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팩트체크 전문가분하고 방송을 하니까 이런 또 선인장이 뎁다 커야 된대. 약간 이런 거군요.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선인장이 있으면은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 약간 미미하다.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 먹으면 좀 졸리다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추 먹고 졸리려면 상추 한 푸대를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 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 맞습니다. 근데 탄 거를 매일같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여기 끝에 조금 뭐 이렇게 그슬린 거 먹어도 뭐 유의미하게 암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꿀팁 얻어갑니다.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많이 알게 되고요. 뭐 코로나 20 이런 얘기보다 방금 얘기가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1등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한 개씩 흑역사를 제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힘 좀 내시고 요즘 너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서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안철수 대표한테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로라도 존재감을 좀 적극적으로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집계가 됐나요? 됐습니까? 예. 안 보여요. 예. 됐어요. 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아차상은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 슈퍼전자파.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전자파는 큰 선인장으로 막길 바라시고요. 예. 1등과 한 표 차이라고 합니다. 박빙의 경쟁 했네요. 자, 그러면은 2주의 아무 말 대잔치 소잔치 1등은 역시 축하드립니다. 명불허전입니다. 명불허전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뜯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렇죠. 방명록도 써본 분이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 업그레이드해서 2.1, 3.0으로 계속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작진은 왜 웃으세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저희가 뭐 오늘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네요. 빨리 전 국민이 합심해서 우리는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위기 빨리 극복하고 좀 마음껏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고 기도도 드리고 뭐 고기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오늘 정주식 우리 편집장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술을 한잔 하려고 했는데 연기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저희들도 연기를 했고요. 빨리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저희가 우리 정주식 편집장과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무 말 소잔치 이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설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